정말 맛있고 새콤달콤하고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키위라고 하지만 사실 모른다면 오히려 신장을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키위를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사학자 미궁이고요. 여러분에게 건강정보와 음식에 관련된 역사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키위의 효능은 당연하고 키위로 발생한 부작용까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더 건강하게 드시라는 의미에서 키위와 궁합이 좋은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는 사실 키위새에서 비롯된 과일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희귀한 조류인데요. 진화를 하지 못해 날지 못하고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땅속에 벌레나 씨앗을 주워 먹고 사는 이 키위새, 여기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원산지는 중국인데 왜 뉴질랜드에 사는 키위새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1904년 이 키위는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차이니스 구즈베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미국으로 수출된 이 과일은 미국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소련의 편을 든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이 키위의 이미지도 덩달아 나빠져 수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업체들은 과일 이름을 바꿔서 차이니스 구스베리에서 키위 프루트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하죠. 이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상징과도 같은데 1달러 동전에 키위새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효능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알아둬야만 하는 키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의 부작용 첫 번째, 고칼륨 혈증입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칼륨은 신체의 수분 균형과 혈압 조절에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이 칼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상태겠죠. 이런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근육경련이나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는 하는데 키위를 하루에 10대 개씩 먹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신장은 당연하게도 몸속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칼륨을 필터링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칼륨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칼륨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해야만 하죠.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은 2000mg이며 키위는 100g당 300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위를 하루에 6개 이상 먹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키위만 드시진 않겠지만 다른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칼륨의 음식을 소개하자면 바나나, 감자, 콩, 우유, 요거트, 시금치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이런 음식들을 키위와 함께 먹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키위의 두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키위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특이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키위를 먹은 후에 입안이 가려워지거나 따가워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증상은 보통 몇 분 내에 사라지긴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키위에 함유된 단백질이나 효소에 대한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키위로 인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다른 과일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특히 키위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바나나, 아보카도 등이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나 스무디 등 가공 제품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키위에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와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아제, 야구르트 같은 데에서 많이 보셨죠? 이 성분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키위를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키위뿐만이 아니라 프로테아제라는 효소 자체가 단백질 분해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고기나 우유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효소 자체를 과다하게 인체로 들어오게 하면 장 내부의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 내부가 손상된다면 유익균의 균형이 깨져서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짐작하셨겠지만 키위에도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산균은 장 내부의 유익한 세균으로 장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장 운동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젖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장 내부의 pH 농도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내부의 다른 세균들도 죽거나 활동이 억제돼서 장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위를 다량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키위가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키위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인데요. 키위는 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키위는 오렌지처럼 상큼한 맛이 있죠.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키위는 천식 환자들에게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위에 함유된 비타민C, 비타민 E가 상호작용을 해서 폐 기능을 개선하고 천식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다 복용할 경우 오히려 소화기관을 망치지만 적당히 드셨을 경우에는 풍부한 섬유질을 통해 대변의 수분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칼륨 역시 소화기관의 근육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니딘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그렇다면 고기와 키위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소화불량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죠. 세 번째 효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들으셔야 하죠. 바로 암 예방입니다. 키위는 암 예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키위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키위에 들어있는 다당류 중 하나인 페틴은 암세포와 결합해서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합니다. 페틴은 또한 장 내의 미생물과 상호작용해서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암 발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질소화물을 감소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페틴은 암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키위에는 루테인과 같은 암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제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루테인의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네 번째 효능입니다. 눈 건강이죠. 키위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백내장이나 안구 건조증과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키위를 과다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 그리고 키위를 적당히 먹었을 때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하루에 몇 개의 키위를 먹으면 성인 영양 권장량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키위 1개면 됩니다. 이 키위 1개를 먹었을 때 비타민C 섭취량의 141%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키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키위와 먹으면 좋은 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육류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키위를 같이 섭취하시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을 함께 몸속에 녹여주세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와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이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유의 단백질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기 위해선 소화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소화 효소가 바로 키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키위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키위의 액티니딘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의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되고 키위의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키위와 우유 같이 먹을 때가 많이 없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키위의 효능에 대해 항상 생각해 두시고 언제라도 한번 우유와 함께 고기와 함께 키위를 적당히 섭취하시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사학자 미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